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NBA 팬들 하시면 또 트럼프를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트럼프를 굉장히 극혐하는 또 르브론 제임스나 뭐 스테픈 커리 혹은 스티브 커, 뭐 그렉 포포비치, 자 이런 인물들과 또 비슷한 입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트럼프는 NBA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이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NBA를 그토록 싫어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NBA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NBA에서 가장 길게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총 4명의 이 대통령들과 함께 NBA 생활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었던 조지 워싱턴 부시고요. 이 기간 동안 르브론 제임스는 올스타 4번, 평균 27, 77, 그리고 4번의 올 NBA, 그리고 또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었죠. 그리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농구에 미쳐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했었죠. 자, 이 기간 동안도 놀랍게도 27, 77을 기록을 했고요. MVP 4번, 또 3번의 파이널 MVP, 6번의 올 수비팀, 그리고 챔피언 3번, 8번의 올스타, 8번의 올 NBA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도 농구를 즐기고 왼손잡이에요. 굉장히 또 농구를 잘하기도 하고, 또 시카고 불스의 또 광팬이기도 한데, 이 기간 동안은 뭐 NBA와 미국 대통령 간에 아주 뭐 관계가 유대감이 끈끈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스테픈 커리 등 당대 NBA 최고의 스타들과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27, 9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은 한 번 바로 레이커스 시절이었습니다. 파이널 MVP 받았고 4번의 올스타, 4번의 올 NBA에 선정이 됐었죠.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습니다. 28, 87을 기록을 했고요. 뭐 기록이 더 오르고 있냐. 그리고 올스타 4번, 올 NBA 4번, 그리고 인시즌 토너먼트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딸 줄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딸 줄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또 그 이상으로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할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Not my president라고 본인은 트럼프를 여전히 극혐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SNS 계정을 잠깐 닫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르브론 제임스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이 여자 그리고 여성 도덕성 등을 위해서 아주 올바른 결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었죠. 이달 초 라커룸에서 또 기자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아이들의 미래란 지금 우리 미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믿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해리스에게 표를 던진다. 트럼프 반대에 서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보통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이런 견해를 굉장히 자유롭게 밝히기도 하고, 이거는 또 NBA의 그런 전통이기도 하죠. 특히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무 웃겨서 제가 포포비치 감독의 이 이야기를 한번 번역을 해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릇이 너무 작고 너무너무 불만도 많고, 그리고 내면에 상처도 많이 받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계속해서 바보 취급받고 광대 취급받고 있는데, 과거부터 상처받고 그 다음에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복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가 나쁜 인간이라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한 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외국인 혐오자고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 인종차별 오지게 한다, 그런 부분 오피스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 등신 취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편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는 졌습니다만 NBA 우승팀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보스턴 셀틱스가 주인공인데, 얼마 전에 셀틱스가 워싱턴 원정을 갔었잖아요. 전부 다 멋지게 또 정장을 차려입고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스턴은 그냥 챔피언이 아니다. NBA에서 가장 많은 18번의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그랬기 때문에 저기 해리스의 이름을 박아놓고 18이라는 숫자를 함께 새겨 넣은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 비밀 경호국의 이름이 셀틱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 보스턴의 셀틱스가
이제 켈트족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켈트는 바로 아일랜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켈트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켈트 CELT를 셀틱스로 자 이렇게 명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셀틱스와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18은 해리스 밑에 18은 보스턴의 우승 횟수, 그리고 바이든의 46은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저지를 줬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부 선수들이 원치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마음이 없어서 백악관 방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또 이제 재임을 하면서 다시 NBA 선수들이 백악관에 가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NBA 우승팀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는 본인만의 전통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자, 트럼프는 그렇다면 왜 NBA를 싫어할까요? 일단 트럼프는 NBA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증 내고 있다, 시청률 많이 떨어졌잖아, 이런 얘기를 2020년에 했었고요. NBA는 그냥 정치 집단이다. 지금 아무도 NBA 안 보고 그 다음에 나도 지금 파이널에서 어떤 팀들이 플레이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NBA를 많이 무시했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은 NBA는 굉장히 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까지 7개 우려 국가로부터 이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당시 NBA에서 뛰던 아프리카계 선수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그런 우려가 나왔었고요. NBA 선수 가운데 약 30%의 외국 태생 선수는 대부분 영주권 또는 취업 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미러키 벅스의 쏨메이커라든지 수단 출신이죠. 그 다음에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루올댕 역시나 수단 출신인데 이 선수들이 당시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방 대상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NBA 사무국이 깜짝 놀란 거죠.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려버렸으니 NBA 사무국이 미국 국무부에 선수들의 거취와 관련 있는 행정명령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NBA 사이가 보통 나빴던 게 아닌 거죠. 이게 물론 NBA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NBA 선수들은 뭐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0년에는 단 한 번도 백악관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명령까지 뒤따르기도 했었고, 이제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NBA와 긴장관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NBA가 정치 조직 단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과거에 이제 백인 경찰들이 또 흑인에 대해서 과잉 진압하고 했을 때 NBA가 경기 보이콧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두고 트럼프는 진짜 멍청한 짓이다, 뭐 하는 거냐, 이거 정치 조직 단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분열적인 발언이 뭐 NBA나 또 우리의 이런 위대한 경기들, 그리고 또 모든 선수에 대한 존중을 부족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스포츠인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스테픈 커리도 트럼프를 굉장히 한번 조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언더아머 CEO가 트럼프는 우리 미국의 자산입니다, 에셋입니다, ASSET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더아머 대빵이잖아. 그런데 스테픈 커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맞습니다, 거기에서 ET 빼시면요, 그러니까 ASSET인데 ET 빼면 S잖아요, S. 똥꼬. 이거는 이제 바보 멍충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바보 등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도 열받는 거지. 와, 커리 보소, 르브론 보소. 이러다 보니까 NBA와 완전히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NBA를 계속 까고 시청률 안 나온다, 아무도 안 본다, 나 파이널 누구랑 붙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정치 조직 단체다, 그 다음에 백악관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지 못했던 팀이 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 시즌 우리가 워싱턴으로 갈 때 다양성, 평등, 뭐 포용성, 그리고 우리가 조직으로서 받아들이는 가치를 기념하고자 했는데 그런 기회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스테픈 커리는 어차피 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집단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커 감독이 대통령이 스테픈 커리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트윗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뭐 그렇게 됐다. 그런데 딱히 놀랍지는 않고 우리가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토론토, 레이커스는 전부 다 워싱턴으로 가지 않았고 또 초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애덤 실버 총재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백악관을 방문하는 팀은 당연히 큰 영예가 있고 그리고 선수들과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고 또 매우 중요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선수들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지만 굉장히 현직 대통령이 내가 커미셔너로 있는 이 리그를 싫어하면 커미셔너 입장에서는 열받는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행정명령 뭐 하고 정책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스포츠 티켓 너무 비싼데 이거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어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과거에 시애틀 슈퍼소닉스 게리 페이튼과 숀 캠프를 키우기도 했었고 미러키 벅스에서 또 감독했었고 카멜로 앤서니와도 덴버 너겟츠에서 호흡을 맞췄었던 조지 칼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나간 건 있고 우리가 트럼프의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레슨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었고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에 대한 감정은 차치하고 지난주 선거는 변화에 대한 성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꿈을 키워왔던 NBA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팬들은 매일 경기를 볼 수 없다. 경기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스포츠를 앞지르게 됐으니까 이제 NBA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경청하고 대응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올렸었던 NBA 시청률 하락, NBA가 망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 주제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지 칼 감독이 지금 이 리그에 대해서 제기했던 걱정과 불만은 사실 NBA가 수년간 직면해온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부상 관리, 그 다음에 선수들이 휴직 취하면서 로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정규 시즌을 긴장감 없이 보내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조지 칼 감독이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1980년대, 1990년대와 너무 정반대라 이거죠. 자, ESPN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스타 선수들, 그러니까 NBA 올스타, 그 다음에 올 NBA 팀에 뽑힌 선수들이 시즌당 평균 10.4경기를 빠졌다고 해요. 10경기 남짓이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런 스타 선수들이 평균 10.6경기를 미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10.4경기, 10.6경기면 10경기 정도 빠진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런 스타 선수들이 시즌당 평균 24경기를 빠졌다고 합니다. 23.9경기. 그러면 2배가 넘는 거잖아요. 당연히 농구와 성능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의학도 발달을 하는데 부상이 잦아져서 그럴까?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별것 아닌 이유로 많이 빠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팬들이 지쳐가고 조지 칼 감독은 NBA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NBA는 보고서에서 부상 관리, 로드 매니지먼트나 혹은 백투백에서 선수들을 쉬게 해주는 것들이 반드시 장기 부상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칼 감독은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선호나 그 다음에 감정은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을 이긴 것에 대해서 이게 변화의 시작이었고 NBA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2.0 버전으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는 이제 선수 생활에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NBA가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헐뜯고 그 다음에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타협점을 찾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대쪽 같은 면이 있잖아요. 속은 또 살짝 좀 평수가 좁긴 한데 그런 면들 때문에 또 혹여나 우리가 NBA를 즐기는 데 있어서 혹시나 딴지를 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팬의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백악관을 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선수들과 대통령이 사진 찍고 담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NBA의 디펜딩 챔피언 팀들이 백악관을 가서 또 열심히 축하받고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리그가 NBA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저의 바람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컨텐츠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재밌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